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산 중에 당좌자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실 텐데요. 우리가 앞서 분기하는 방법과 전기하는 방법을 배웠고 여기서부터 배울 내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순서대로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을 쭉 배우실 건데 여기에서는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전산회계 1급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도 있는데 모두 함께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당좌자산은 우리가 53페이지 교재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전산회계 1급에서 추가되는 계정 과목은 한 가지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이 계정 과목을 추가로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자, 먼저 당좌자산의 정의, 당좌자산이란 판매 과정 없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당좌자산의 외부 보고용 통합표시 계정 과목이 세 가지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요구불 예금, 우리 보통 예금, 당좌 예금 두 개를 합한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었고, 자, 두 번째는 단기 투자 자산인데 단기 투자 자산은 단기 금융상품,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매출 채권이라고 불렀었는데 외부에 보고할 때는 이러한 계정 과목들을 합쳐서 이렇게 통합해서 표시를 하는구나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실제로 분계를 할 때는 세부 계정 과목들을 하나하나씩 사용할 테니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현금인데 우리가 실제로 지폐나 동전같이 이런 통화를 회계장부에 적을 때는 돈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현금이라고 적는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지폐나 동전뿐만 아니라 그 지폐나 동전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증서, 통화 대용증권, 여기 나와 있는 자기압 수표, 그리고 타임 발행 당좌 수표, 그다음 환, 그리고 표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회계장부에 적을 때는 현금이라고 적는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고 장부에 적었었고 그 다음에 보통 예금과 다르게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을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배운 개념이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우리가 당좌 차월은 당좌 예금 잔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그 100만 원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나 어음을 발행했을 때 그 초과한 금액만큼은 우리가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우리 계정 과목의 정의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이야기했었고 이렇게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그리고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지만 우리가 취득하고 3개월 초과 및 그리고 결산일 기준 1년 이내라고 하면 우리가 예금은 정기예금 그리고 정기적금은 정기적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회계장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은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죠. 단기 매매증권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단기간, 즉 1년 내로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주식 또는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3개월 내로 처분하려고 6개월 내로 처분하려고 주식을 취득했다. 이렇게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우리는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우리가 대여금이 있고 차입금이 있었는데 대자가 들어가면 빌려준 거, 차자가 들어가면 빌린 거였었죠. 그래서 대여금은 빌려준 돈인데 1년 내로 갚아. 언제 기준으로? 결산일 기준 1년 내로 갚아 하고 빌려준 돈은 우리가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쓴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바드럼 두 개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외부 보고용 통합표시 계정 과목으로 적었었는데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거래, 즉 우리가 상기업이면 상품, 제조기업이면 제품 이렇게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받을 돈이 생겼을 때는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우리 외상으로 했는데 어음을 받았을 때는 나중에 언제까지 돈 줄게라고 약속하는 증서, 어음을 받았을 때는 어음 받았다, 받을 어음이라고 쓴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즉 우리 회사가 상기업인데 상품이 아닌 다른 걸 팔고 외상으로 했거나 또는 다른 걸 팔고 어음을 받았을 때는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쓴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는 미수금이라고 쓴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소모성 물품을 구입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을 땐 소모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고, 그 다음에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준 돈, 우리 선급금이라고 썼었죠. 자, 그 다음 가지급금은 임시로 지급한 돈이라고 하는 뜻인데, 금전을 지급했으나 거래 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계정 과목이 일시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마찬가지 임시 계정 과목은 우리가 장부랑 실제랑 현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아직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현금 과부족이라고 했었고,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은 우리가 기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어떠한 채권들 계정 과목들을, 채권들 종류는 외상매출금, 바드럼,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등이 있겠죠. 이 계정 과목들 중에서 돌려받지 못할 금액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장부에 이 대손 충당금으로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산회계 2급에서 쭉 배웠던 내용들 계정 과목 한 번 더 복습을 해봤고, 추가로 배우는 계정 과목은 이 계정 과목인데요. 자, 선납 세금, 말 그대로 먼저 납부한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납부한 걸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이렇게 써놓게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쓰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세, 우리가 법인 기업이면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을 1년치를 낸 게 아니라 중간에 납부한 세금을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야 하지만 중간에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선납세금으로 적어 놓게 되고,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법인이 이렇게 있고 세금을 미리 중간 예납한 거를 선납세금이라고 자산이라고 써놓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인세를 원천 납부, 우리가 원천 징수한 직원 급여를 주면서 회사 입장에서 뗀 세금은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작성을 해놓지만, 회사 입장에서 떼인 세금, 즉 원천 납부한 세금 또는 원천 징수 당한 세금, 이렇게 예를 들어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10,000원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10,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떼고 주죠. 그럼 그 떼인 금액, 원천 징수 당한 세액은 우리 계정 과목에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서 회계 처리를 해 놓은 다음 나중에 12월 31일에 가서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한꺼번에 1년치 세금을 계산하고 그 선납세금을 없애주는 형태로 회계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포함해서 이제 현금부터 하나하나씩 분개해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현금, 자기압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등을 받았을 때는 차변의 현금, 그리고 해당하는 것들을 지급했을 때는 대변의 현금,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분개 한번 해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상품 매입해서 상품 증가했으니 차변의 상품, 금액은 5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5만 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100만 원은 뭘로 지급했다? 자기압 수표로 지급했다. 자, 자기압 수표는 회계에서 마찬가지로 현금이라고 적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구입했으니 차변의 상품, 이번엔 금액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자기압 수표이지만 계정 과목으로는 현금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이번엔 상품을 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대금은 뭘 받았다? 자기압 수표로 받았다. 자, 이렇게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우리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으로 쓰셔야 되겠죠? 상품 매출, 수익 발생, 금액은 5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는 자기압 수표로 받았을 때는 뭐라고 적는다? 그렇죠, 현금 50만 원. 그래서 자기압 수표를 지급했을 때는 현금 감소, 자기압 수표를 받았을 때는 현금 증가,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4번. 상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대금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자, 그럼 상품 팔았으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금액은 50만 원 적어주시고,
차변에 이번에는 그냥 현금도 아니고 자기압 수표도 아니고 뭘 받았어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 자,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져가면 우리는 돈으로 바꿀 수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정부에 적는다. 현금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보통예금은 일반 입출금 통장을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다, 입금됐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다, 출금됐다라고 하면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2천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그러면 현금이 감소하고 보통예금은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증가한 거 먼저 적어보면 차변에 보통예금 2천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현금 감소했으니 대변에 자산 감소 현금 2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다. 그러면 상품 구입했으니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으니 차변의 상품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 보통예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당좌예금은 보통예금과 다르게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분개하는 사례가 조금 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당좌예금에 돈이 들어왔다, 입금됐다. 그러면 차변의 당좌예금 증가시켜주면 되고,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표 또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상대방한테 주면 그 상대방이 은행에 가져가면 내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우리 회사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는 곧 당좌 예금이 감소됐다. 즉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좌 차월 개정 과목은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해당하는 당좌 예금이 잔액이 부족할 때, 즉 내가 100만 원짜리 당좌 수표를 발행했는데 잔액이 50만 원밖에 없을 때는 50만 원은 당좌 예금을 감소시켜주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좌 차월 또는 단기 차입금 개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럼 상품을 샀으니 차변의 상품 300.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우리 회사 거 발행했다. 그러면 당좌 예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된다. 대변에 당좌 예금 3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 상품을 15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당좌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면 상품 팔아서 돈 받았으니 대변의 수익 발생으로 상품 매출 개정 과목 금액은 15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당좌 예금 계좌로 직접 입금을 받았으니 차변에 당좌 예금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당좌 예금 15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당좌 예금 잔액은 30만 원밖에 없었고 국민은행과의 당좌 차월 계약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 한도 내지만 일단 잔액보다는 더 초과해서 발행을 한 거죠. 자, 상품, 차변의 상품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대변에 만약에 당좌 예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었다면 당좌 예금 100만 원이라고 써주면 되지만 없으니 당좌 예금 있는 잔액만큼 30만 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70만 원, 부족한 70만 원은 뭐라고 쓴다? 당좌 차월 또는 여기에 나와 있는 단기 차입금 이 개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좌 예금 관련된 분개를 보셨고 그 다음에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보실게요. 자, 정기 예금, 정기 적금에 가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가입한 정기 예금 적금이 취득일 기준 3개월이 초과가 되고 그 다음에 결산일 기준 1년 이내일 때는 이렇게 차변의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기가 다 됐을 때는 대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볼게요.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했다. 그러면 차변의 정기예금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1,0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보통예금이 감소했으니까. 자, 그 다음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하니 정기예금 만기돼서 이제 원금으로 받았으니 감소. 대변에 정기예금 1,000만 원. 그리고 이렇게 이자가 발생해서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 수익 자리에 이자 수익 20만 원 작성해 주시고 해당하는 금액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1,020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단기매매증권 이 부분은 전산에게 2급도 1급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보면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즉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 채권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 즉 산 가격, 액면 금액을 여기서 보시는 건 아니에요. 자, 매입가액으로 보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거죠.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 취득 시 발생하는 무슨 수수료, 어떤 수수료는 자, 수수료든 자, 단기 비용, 영업 외 비용, 즉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일반적인 여기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자산을 취득할 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200원이 택배비가 들었다. 그러면 1,200원으로 장부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써줘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자산들은 이렇게 취득가액을 매입가액 플러스 취득 부대 비용, 즉 사면서 추가로 든 돈은 다 더해서 장부에 상품 또는 뭐 원재료 이렇게 쓴다는 거죠. 하지만 딱 하나 뭐 빼고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시 발생한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인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써준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처분 관련된 수수료도 같이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냐, 즉 전산회계 1급 기준으로는 상품 또는 제품을 팔고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냐 아니면 상품 제품 판 거 말고 딴 것과 관련된 비용이냐에 따라서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는 우리가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계정 과목으로 뭐 판매하면서 운반비가 들었다. 그럼 800번대 운반비. 판매하면서 수수료가 들었다. 그러면 800번대 수수료 비용 등으로 써주시면 되지만 여기에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즉 상품 제품 매출과 별도의 상품, 제품, 매출과 관련이 없는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분 시 발생하는 땡땡땡땡 처분 손익 계정 과목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그럼 취득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단기 운용 목적이니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난 상사 발행 주식 1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구입했다. 그리고 취득 시 수수료 10,000원을 포함한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니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장부에 적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에서 이 100주를 주당 5,000원이니 50만 원이겠죠. 그러면 50만 원. 그리고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다른 자산이었다고 하면 51만 원이라고 적어야 되겠지만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10,000원은 별도의 수수료 비용 900번대 계정 과목으로 따로 써주셔야 한다. 수수료 비용 900번대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대변에는 지금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51만 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꼭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주식이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채권이라고 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배당금 받았을 때는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계정 과목, 이자를 받았을 때는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13번. 지난 상사의 주식이 되어 배당금이 확정되어 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보통예금 증가했으니 차변에 보통예금 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배당금으로 받아서 수익이 발생했으니 배당금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계정 과목 5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이라고 쳤을 때 주식은 가격이 항상 똑같나요? 변하나요? 그렇죠. 계속해서 변하죠. 이 변한 것을 장부에 바꿔서 적어줘야 하는 즉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평가를 언제 한다? 기말에 한다. 그래서 이 기말에 평가를 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장부가액, 즉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과 그리고 기말 기준의 공정가액을 비교해서 공정가액 금액으로 장부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난 상사 주식, 그리고 이 주식의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주당 7,000원이다. 그러면 시가, 즉 공정가액이 7,000원인 거고 내가 장부에 적어놓은 금액은 취득원가 금액으로 적어놨겠죠. 즉 5,000원에서 7,000원이 됐으면 플러스 2,000원이 된 건데 이 2,000원이라고 플러스만 시키면 안 되고 주식 수가 100주니 2,000원 곱하기 100주, 즉 이렇게 20만 원을 증가를 시켜주셔야 되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은 20만 원을 증가를 시켜줘야 하니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수익 계정 과목으로 2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을 때 장부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더 컸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을 증가시키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수익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고, 반대로 밑에 문제 볼게요. 기말 현재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바사컴퓨터의 주식 100주 한 주당 취득 원가가 5,000원인데 이 기말 현재 공정가치가 주당 얼마가 됐어요? 2,000원이 됐네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떨어진 가격이 지금 3,000원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3,000원만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식 수, 즉 100주까지 곱해서 총 얼마를 마이너스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만 원을 마이너스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을 마이너스 30만 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즉 감소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만 원 이렇게 써서 감소를 시켜주고, 차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를 하는데 증가하고 감소한 거를 공정가액 기준으로 해서 장부를 수정해주는 기말 평가 작업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단기 매매 증권을 이번에는 팔아서 처분했을 때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분했을 때는 간단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없애줘야 처분했으니까 없애주셔야 되겠죠. 즉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내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 그대로 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전산회계 2급에서는 100주 샀다, 그럼 100주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산회계 1급에서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100주 샀는데 50주 팔았어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금액을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먼저 처분했다고 했을 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적어주시고, 받은 돈 차변에 적어주시고, 차변 대변 비교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불이상사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처분하고, 그리고 대금은 수수료 등 2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리고 단 불이상사의 주식 한 주당 취득원가는 얼마다? 그렇죠. 10,000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단기 매매 증권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을 지워볼게요. 자, 여기다가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을 감소를 시킬 건데 우리가 100주를 이제 팔았고 한 주당 취득원가를 보셔야 되겠죠.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러면 100주 곱하기 10,000원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단기 매매 증권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차변에 받은 돈을 지금 뭘로 받았어요?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 보통예금이 증가했다고 차변에 보통예금 적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100주를 팔고 주당 얼마에 처분을 했어요? 그렇죠. 주당 5,000원에 처분을 했죠. 그러면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은 100주 곱하기 5,000원에서 50만 원인데 여기에서 수수료 2만 원을 빼고 받은 거니 우리는 48만 원 이렇게 보통예금을 증가를 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수료 들었으니 차변에 수수료 비용 2만 원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즉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외에 판매에서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수수료 비용이라고 따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뭘 써야 되냐? 1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 팔면서 얼마 받았지? 48만 원 받았네? 그러면 내가 52만 원
손해봤네. 즉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면서 손실이 났죠. 얼마만큼? 52만 원만큼.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5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리브 상사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2만 원에 처분을 하고 수수료 등 1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단 리브 상사의 주식 한 주당 취득원가는 10,00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동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 처분했으니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적어서 지워볼게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 여기다 적는 금액은 장부가액, 취득한 금액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한 주당 10,000원, 그리고 10,000원 곱하기 100주는 이렇게 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는고 하고 보니 한 주당 2만 원에 팔았는데 그러면 2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10만 원을 빼고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200에서 10만 원 빼면 190만 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별도로 10만 원 수수료 비용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우리는 100만 원짜리 190 받고 팔았네? 그러면 90만 원어치만큼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했구나. 즉 수익 계정 과목 중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처분하는 분계까지 쭉 해보셨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 꼭 이 분계들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여금은 아까 빌려준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빌려준 돈. 그런데 결산일 기준 1년 내로 갚아 하고 빌려준 돈이다. 자, 그래서 빌려줬을 때는 차변의 단기 대여금, 그리고 내가 빌려준 걸 다시 회수했을 때는 대변의 단기 대여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8번 COP 상사에서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하고 현금 3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다. 그럼 내가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면 대변의 현금 300 그리고 차변에는 10개월 후니까 단기 대여금 그리고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거래처까지 COP 상사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3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이제 19번 문제 볼게요. COP 상사에서 대여한 단기 대여금 300만 원과 이자 1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을 회수했으니 단기 대여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대변의 단기 대여금 COP 상사 그리고 금액은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빌려주고 이자가 발생한 거 이자 수익이죠. 대변의 이자 수익 금액은 10만 원.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300과 10만 원 합한 금액인 3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단기 대여금 계정 과목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쓰이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 외상 매출금이죠. 자, 외상 매출금은 말 그대로 내가 외상으로 받을 돈이 생겼을 때 쓰는 건데 그 외상으로 받을 돈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팔고 내가 외상으로 받을 돈이 생겼을 때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 중에서 내가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나 파손 등의 이유로 반품을 받거나 또는 해당하는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해서 값을 깎아줬을 때는 우리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준다. 그리고 조기 결제, 키워드가 조기 결제, 조기 회수를 통해서 할인을 해줬을 때는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이렇게 써준다. 그리고 회수했을 때는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써서 이렇게 감소를 시켜주시고 회수했을 때 받은 돈 차변에 현금 등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0번 지난 상사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자, 상품을 팔아서 우리가 수익 발생했으면 대변에 상품 매출 계정 과목 쓸 수 있겠죠. 상품 매출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자, 상품 매출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래처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지난 상사 이렇게 같이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품 또는 제품 매출하고 외상으로 받을 게 생겼을 때는 외상 매출금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자, 21번
매출거래처에 지난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이렇게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으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지난 상사 100만 원 이렇게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 차변의 현금으로 회수했으니 차변의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2번 볼게요. 22번 상품 200만 원을 리부 상사의 외상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운송비 3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이제 뭘 팔았죠? 상품을 팔면서 운송비가 들었죠. 그러면 별도의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상품 말고 다른 거 팔았을 때는 800번대 계정 과목을 쓰지 않지만 상품 팔았을 때는 800번대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해요. 그래서 먼저 상품 판매에서 대변의 상품 매출,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 자, 차변에 요거 먼저 적어볼게요. 자, 뭘로 받았죠? 외상으로 판매, 200만 원은 외상으로 판매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리부 상사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운송비 3만 원은 3만 원 비용 계정 과목 중에 운송비가 들었을 땐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3만 원 별도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으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3번 리부 상사의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중 불량품 10,000원이 반품되어 왔다. 그리고 반품액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그 외상매출금 중 반품이 돼서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라는 거죠. 그럼 대변의 외상매출금 먼저 감소시켜 볼게요. 외상매출금 그리고 리부 상사 금액은 10,000원어치 반품됐으니 10,000원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이렇게 10,000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사용되는 게 상품과 관련된 게 있고 제품과 관련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매출한 상품 중이라고 하니 상품과 관련된 코드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것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24번 보시면 거래처 리부 상사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199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2%를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외상대금, 우리가 상품 매출하면서 발생한 외상대금은 외상매출금이라고 차변에 써놨겠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리부 상사라고 적어서 외상매출금 감소시켜주고 금액은 199만 원이 되겠네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199만 원을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받아야 하지만 일찍 갚아서, 즉 조기 결제를 했기 때문에 몇 프로를 할인해줬어요? 2%를 할인해줬죠? 그래서 2% 금액 먼저 적어보면 매출 할인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매출 할인. 마찬가지로 코드 입력하실 때는 상품 매출 할인으로 하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금액은 지금 2%라고 하면 39,8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인 195만 9,200원. 이 금액을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관련된 회계 처리는 자주 나오기도 하니까 해당하는 사례와 그리고 계정 과목 코드까지 유의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외상매출금에 이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음,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인데, 이 어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 장부에 나 어음 받았다, 자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누가 줬는지 거래처까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어음을 받았을 때 이 어음을 은행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바꿨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만기일이 도래해서, 즉 만기가 다 돼서 은행에서 바꿨을 때는 추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기가 다 안 됐는데 되기 전에 현금화를 위해 은행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꾸게 되면 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였었죠. 추심할 때 든 우리 추심 수수료는 여기 나와 있죠. 추심할 때 든 추심 수수료는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 그리고 할인할 때 든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추심을 하던 할인을 하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회사 어음을 넘겨주는 걸 배서양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서양도 등배에다가 써서 넘겼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회사의 어음을 지급하던 우리는 항상 대변에 받으럼 이렇게 받으럼을 감소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용 상품을 리부 상사에 판매를 하고 대금은 6개월 만기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 자, 발행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 대변에 상품 매출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외상으로 했다면 외상 매출금이지만 어음을 받았으니 받을 어음 그리고 리부 상사 거래처까지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5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26번 리부 상사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어음 500만 원이 만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를 하였는 바 추심 수수료 10,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을 통보받았다. 자, 그러면 만기가 다 됐다고 이제 우리가 어음을 넘겨주고 돈을 받은 상황이니 어음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리부 상사 금액은 500 그리고 차변에 이렇게 추심할 때 든 추심료 계정 과목 뭐라고 쓴다? 수수료 비용 800번대죠. 10,000원 이렇게 써주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뭐라고 쓴다? 보통예금이라고 나머지 금액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꼭 주의해 주세요.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800번대로 쓰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볼게요. 27번 같은 경우는 불이상사의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 25만 원을 거래은행에서 뭐 했다? 할인받았다. 그럼 만기가 다 안 됐는데 돈으로 바꿨다는 거죠. 자, 할인받고 할인료 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당좌 예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단 어음을 준 거니 대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거래처는 불이상사 그리고 금액은 25만 원어치를 준 거니 25만 원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지금 돈을 어디로 받았어요? 당좌예금으로 받았는데 이 당좌예금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당좌예금 증가를 시켜주고 여기에서 할인받고 발생한 할인료 뭐라고 쓴다? 매출채권 처분손실 계정 과목 금액은 5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 20만 원에 대해서 당좌예금 증가를 이렇게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의하실 거 추심할 때 발생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그리고 할인할 때 발생한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 두 가지 계정 과목 꼭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세연상사에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그리고 당사가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영재상사 발행 약속 어음 200만 원을 배서양도하고 나머지는 당사가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상품을 샀으니 차변에 상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영재상사의 어음을 넘겨준 거죠. 그럼 영재상사의 어음이 감소했겠죠. 영재상사 어음을 받았을 때 차변에 받을 어음 이렇게 써놨을 테니 감소를 대변에 받을 어음 그리고 거래처 영재상사 금액은 200만 원어치를 줬으니 이렇게 감소를 시켜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 거 어음을 발행해 줬을 때는 우리 회사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에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지급어음 그리고 거래처는 세연상사 이렇게 거래처까지 주의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100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 어음 같은 경우는 추심할 때, 할인할 때, 그리고 배서양도할 때 계정 과목 각각 주의하시고 거래처까지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은 미수금인데 우리 미수금 같은 경우는 상품, 제품, 매출 이외, 즉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대금 또는 어음일 때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장부에 적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발생했을 땐 차변에 미수금 쓰시면 되고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미수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29번 소리상점의 업무에 사용 중인 토지를 1억 원에 처분하였다. 대금 중 8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이체받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1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토지를 처분했으니 대변에 토지 그리고 취득한 금액 그대로 다 적어주셔야 하니 1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으니 차변에 보통예금인데 받은 금액은 8천만 원 받았죠. 그러면 8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뭘로 받았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럼 여기다가 외상매출금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 그리고 거래처까지 소리상점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감자마트의 업무에 사용 중인 토지를 2천만 원에 처분하였다. 그리고 대금은 만기가 3개월 후인 어음으로 받았다. 위에서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고 밑에서는 어음으로 받았네요. 그러면 일단 토지, 대변에 토지, 그리고 금액은 취득가에 그대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자, 이번에 전부 다 어음으로 받았는데 받을 어음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 외, 즉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외에 발생한 어음은 다 미수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미수금, 감자마트, 거래처 써주시고 금액은 2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감자마트 토지를 처분하고 발생한 외상대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자, 현금 회수했으니 현금이 증가했겠죠? 차변에 현금 2천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외상대금을 받았다고? 그러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감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외상대금이기 때문에 장부에 미수금이라고 써놨겠죠.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한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실게요. 감자마트 이렇게 거래처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이냐 미수금이냐, 즉 상품 매출, 제품 매출과 관련이 돼 있냐 그렇지 않냐 이 부분 꼭 구분을 해서 회계 처리하실 때 계정 과목 사용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하는 건 사용해서 없어지는 물건들을 장부에 써놓을 때 이렇게 소모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놓을 수 있는데 이때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소모품이라고 처리하게 되고 만약에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든 틀린 방법은 없고 문제상으로 주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중에 이제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소모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소모품 B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걸로 처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산 시에 분계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기중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소모품이라고 써놓은 자산 중에서 내가 사용한 부분은 더 이상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아니라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이라고 써서 자산을 감소시켜주고 소모품 B, 차변에 소모품 B라고 해서 비용을 증가를 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하고 두 번째로 내가 기중에 비용으로 애초에 다 썼다라고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미사용,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고 단기에 자산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라고 해서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써서 자산을 증가시켜주는 결산 분계를 해야 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 20만 원을 소리상점에서 구입하고 그리고 대금은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단 구입 시 뭘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우리는 소모품 샀는데 자산이라고? 그럼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구입했으니 대변의 현금 감소 2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3번 결산일 현재 12월 31일이죠.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기말 현재 사용한 금액은 10만 원이다. 즉 자산으로 차변에 소모품 이렇게 써놨는데 이 중에서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소모품을 감소시켜주고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10만 원 소모품 감소시켜주고 차변에 소모품 B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4번 이번에는 소모품을 소리상점에서 구입을 하고 뭘로 처리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구입할 때부터 아예 비용으로 처리한 거죠.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30만 원 이렇게 써주셔야 하고 그 다음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으니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30만 원.
그 다음 35번에 보시면 결산일 현재 소모품 구입 시 뭘로 처리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중에서 기말 현재 미사용한 금액이 5만 원이 있다. 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건 다 썼다라고 장부에 적어놨다는 건데 이 다 썼다고 비용 처리한 것 중에 얼마를 안 썼다? 5만 원을 미사용했다. 그러면 비용을 감소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의 소모품 비 5만 원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개정 과목으로 대체 개정 과목 이름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급금 개정 과목 볼게요. 우리가 선급금은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돈을 줬을 때 이제 바로 예를 들어 상품을 사려고 했는데 그 상품 나 이거 나중에 살 거야 하고 계약금으로 줬을 때 차변에 상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줬다라고 표현하는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 개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언제까지? 그 계약금을 지급했던 상품 등을 내가 다시 다 받았을 때 대변에 선급금이라고 써서 선급금 자산을 지워주고 차변에 상품 등으로 개정 과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36번 한번 볼게요. 상품 6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 지급한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600만 원의 10%니 6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는 개정 과목 뭐라고 쓴다? 상품이라고 쓴다? 선급금이라고 쓴다? 선급금이라고 쓴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리부상사 6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보면 리부상사에서 상품 600만 원을 매입하고 이제 실제로 받은 거죠. 그리고 2월 11일 지급한 계약금 60만 원을 차감한 대금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상품을 이제 구입을 했으니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고 상품을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금액은 600만 원. 그리고 계약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감소했다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급금이라고 써놨던 차변에 선급금이라고 써놨던 이 개정 과목도 이제 계약이 성사가 됐으니 지워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에 선급금 리부상사 먼저 60만 원 적어주시고 그리고 600에서 60만 원 제외한 540만 원 금액을 이렇게 보통예금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 개정 과목은 계약금 성격으로 미리 지급했을 때 차변의 선급금, 계약이 성사가 됐을 때는 대변의 선급금 이렇게 써준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취채권과 지급채무 개정 과목들을 쭉 요약을 해봤는데 우리 채권이라고 하는 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채무라고 하는 건 지급해야 할 의무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거냐 또는 계약금을 주고 받은 거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달라졌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건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는 상품을 사고 팔고 우리 제품을 팔고 원재료를 사고 이렇게 재고자산 관련된 거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자, 상품 또는 상품 제품 팔고 내가 받을 돈이 생겼다. 그런데 외상으로 받을 거다. 그럼 외상 매출금 또는 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받을 어음. 반대로 내가 상품 제품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 돈 줘야 될 게 생겼다. 그럼 외상 매입금 그리고 어음을 줘줬다. 지급 어음. 그리고 상품 제품 관련 없는 회계 처리를 하실 때는 우리가 돈 받을 게 생기면 미수금, 그 다음 돈 줘야 될 게 생기면 미지급금, 채무가 생겼을 땐 미지급금, 그 다음에 돈 빌려줬을 땐 대여금, 빌렸을 땐 차입금, 계약금 줬을 땐 선급금, 계약금 받았을 때는 선수금 이렇게 개정 과목을 쓴다. 기억해 주실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정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지급금은 임시로 지급한 돈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돈을 줬는데 해당하는 준 거에 대한 항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출장비 등의 예상액을 지급했을 때 이렇게 개정 과목을 사용하게 되죠. 출장비 등을 줬는데 아직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차변의 가지급금 그리고 출장 다녀와서 증빙을 받고 정산을 했을 때는 대변의 가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개해보면 38번에 영업부 천영현에게 제주도 출장을 명하고 출장비 예상액 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의 현금 40만 원. 그리고 아직 이 돈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이게 증빙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시적으로 가지급금
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9번에 출장 후 복귀한 천용현 사원이 2월 13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산을 했다. 그러면 40만 원에 대한 내용이 확정됐으니 대변에 가지급금 40만 원 이렇게 써서 감소시켜주고 차변에 자, 왕복 항공료 24만 원 플러스 10만 원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34만 원이죠. 34만 원을 지금 출장했을 때 쓴 거니 여비교통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6만 원은 현금으로 정산했다, 현금으로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계정 과목은 이러한 경우에 쓴다. 물론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져갔을 때도 법인기업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임시계정 과목으로 써놓긴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실게요. 자, 그다음 현금과부족 계정 과목은 우리가 장부랑 실제랑 이렇게 현금에 똑같은 게 아니라 현금에 뭔가 차이가 있을 때 그 원인을 밝혀낼 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현금과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현금이 과하거나 현금이 부족했을 때 전부 다 현금과부족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원인이 밝혀졌을 때는 해당하는 원인으로 계정 과목, 현금과부족 계정 과목을 대체를 해주시면 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도 현금과부족 계정 과목은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장부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잡이익 또는 잡손실 계정 과목으로 전부 다 대체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현금 잔고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10만 원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자, 그러면 자, 실제가 있고 장부 금액이 있는데 지금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실제로 있는 게 더 적다라는 뜻이죠. 자, 적다라고 하면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실제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장부가 더 큰 거를 감소를 시켜서 실제와 맞춰주셔야 합니다. 즉, 장부를 감소시켜줘야 하니 대변의 현금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 그러면 현금이 장부에서 감소하게 되겠죠? 지금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차변의 현금과부족 임시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준다. 10만 원. 그리고 나서 41번 문제를 보니 현금과부족 계정 차변 잔액 10만 원 중에서 7만 원의 원인이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차변에 적혀있는 현금과부족에 대한 원인이 밝혀진 거니 대변의 현금과부족 7만 원에 대한 원인만 밝혀졌죠. 7만 원 감소시켜주고 차변에는 이자 지급한 거를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으면 이자 비용이라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누락이 된 거죠. 그러면 7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결산일 12월 31일인데 현재 차변의 현금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부족에 3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금과부족 계정 과목 남은 거 다 대변에 써서 현금과부족 없애주고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잡이익 또는 잡손실인데 지금 차변자리 비용이니 잡손실이 되겠죠. 이렇게 3만 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20만 원이 더 많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예요? 자, 이렇게 실제가 장부보다 더 많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고 실제에 있는 돈을 꺼내서 내 호주머니에 넣으시면 안 되고 우리는 장부에 있는 금액을 증가를 시켜서 실제랑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해보면 차변의 현금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20만 원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과부족 계정 대변 잔액 20만 원 중 18만 원의 원인이 단기 대여금 이자 수입 누락으로 판명되었다. 원인이 밝혀진 거죠? 그러면 현금과부족 차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20만 원 중 18만 원이니 18만 원만 지워주셔야 되겠죠. 자, 18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 누락된 거라고 하니 이자 수익 올바르게 비용 수익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18만 원. 그리고 마지막 문제 45번에 결산 1년제 대변에 현금과 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족액, 우리 현금 과다액이죠. 현금 과다액 2만 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부에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을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을 나머지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2만 원이죠. 2만 원 써서 장부에서 지워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잡, 이익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 왜? 현금과 부족은 임시 계정 과목이라 최종적으로 보고할 땐 장부에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과 부족 계정 과목까지 우리가 풀어봤었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선납세금은 전산회계 1급에서 이제 처음 배우는 계정 과목이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말 그대로 먼저 납부한 세금이다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먼저 납부한 세금을 언제, 즉 선납세금을 언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냐? 자, 우리 법인세를 이제 중간 예납했을 때 또는 그리고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차변에 이렇게 계정 과목을 써준다. 그래서 세금 냈다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선납세금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1년치 법인세가 정해졌을 때, 확정이 되었을 때 해당하는 선납세금을 대변에 적어서 다 지워준 다음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1년치 세금을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이 당시에 바로 세금을 지급했다고 하면 대변에 뭐 현금, 보통예금 이렇게 쓰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실제로 그때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대변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이게 키워드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납부하였다. 그리고 법인세 납부세액은 자산계정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이체됐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차변에는 선납세금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47번.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84만 6천 원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그리고 해당 이자 수익의 원천징수 세액은 15만 4천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원천징수 세액은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회계 처리해보면 이자 수익 발생했으니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뭘로 들어왔죠? 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15만 4천 원은 원천징수 세액, 즉 선납세금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계정 과목을 먼저 적어보고 자, 선납세금은 15만 4천 원이죠. 15만 4천 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84만 6천 원인 거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 이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이제 이자 수익 금액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0만 원이 이자 수익 금액으로 이렇게 적히게 되겠죠. 즉 이자 수익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다 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15만 4천 원만큼은 은행에서 우리 회사에 원천징수한, 원천 납부한, 즉 원천징수 당한 세액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48번 보면 당기 법인세 비용은 354만 원이다. 자, 그리고 이 금액으로 산출이 되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00만 원과 원천징수세액 54만 원은 모두 뭘로 처리되어 있다? 선납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렇게 1년치 세금이 계산되었을 때는 우리가 차변의 법인세 비용으로 이렇게 비용으로 한꺼번에 1년치 세금을 장부에 적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는 354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우리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플러스 원천징수 세액은 뭐라고 적어놨다? 선납세금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1년치 세금을 계산했을 때는 이 선납세금을 이제 대변에 적어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납세금 154만 원 이렇게 적어서 선납세금을 감소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이 200만 원은 이때 계산할 당시에는 바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하는 아직 안 낸 세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개정 과목인 우리 선납세금과 그와 동일하게 법인세 비용 그리고 미지급 세금 이렇게 같이 한번 보셨는데 이 기본적인 구조를 기억해 주시고 법인세를 원천 납부 당했을 때, 원천 징수 당했을 때 선납세금, 그리고 법인세를 중간 납부했을 때, 중간 예납했을 때는 선납세금, 그리고 이걸 언제 지운다? 법인세가 1년치 확정되었을 때는 대변의 선납세금이라고 지우고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라고 비용 발생으로 적는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대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손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전산회계 2급에서도 배운 내용이긴 한데 복습할 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이라고 하는 게 뭐였었죠? 우리가 빌려준 어떤 돈,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대손이란 회사가 받아야 할 돈, 수취채권을 거래처의 파산 등의 이유로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대손에게 관련된 개정 과목은 우리가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손 상각비, 그 다음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했었었죠. 자, 그래서 이 개정 과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회계 처리를 했었냐? 이러한 회계 처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못 받게 됐을 때 장부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말, 언제? 기말에 우리 회사 채권들이 돈 받을 게 외상매출금, 바드럼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얼마 정도 못 받을 것 같지? 라고 미리 예상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미리 예상을 한 금액을 우리가 대손 추산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대손 추산액은 기말 채권 잔액,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다. 내가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100만 원에다가 1% 정도 못 받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1%를 곱한 금액이 대손 추산액이었었고 여기에서 100만 원이라고 우리 100만 원의 1%는 만 원이죠. 만 원이라고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만 원을 다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있는 설정 전에 대손 충당금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보충을 해줬었죠. 그래서 보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오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리고 그 외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회계 처리를 했었고 만약에 대손 충당금 쌓여져 있는 금액이 더 많다고 하면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켜주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건 사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서 우리가 이 분계를 직접적으로 할 일은 많이 없었지만 대손이 발생했을 때, 즉 진짜로 못 받게 됐을 때, 거래처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돼서 못 받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 분계를 직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분계가 더 중요했었죠. 자, 여기서 보면 대손이 확정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더 이상 못 받아. 장부에서 지워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또는 바드럼 등의 개정 과목을 써서 해당하는 채권을 지워주고 차변에는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 개정 과목 쌓여져 있는 금액을 차변에 써서 감소를 시켜주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다면 대손 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추가적인 금액은 비용 처리를 해야 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되어서 장부에서 지웠는데 해당하는 우리 대손 발생했던 금액이 다시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대변에 이렇게 증가를 시켜주면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기말 설정, 그리고 대손 발생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회수됐을 때 이 세 가지 경우 잘 기억해 주시고 분기 한번 해볼게요. 12월 31일 외상매출금 잔액 100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였다. 자, 100만 원의 1%면 얼마예요? 우리 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우리가 장부에 최종적으로 써지게 보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0번 대의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대의상사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전액 대손 처리했다. 자,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건 더 이상 못 받으니 장부에서 이 외상매출금 지워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대의상사 100만 원을 다 지워주시는데 이날 현재 기준으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만 원밖에 없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 만 원 있는 거 먼저 지워주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만 원 지워주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 얼마예요? 99만 원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로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51번 전기의 대손 확정되어 감소시켰던 대의상사의 외상매출금 10만 원이
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회수됐으니 현금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차변의 현금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렇게 확정됐다가 회수되면 뭘 증가시킨다?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10만 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이 표시되는 것까지 잘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채권마다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코드 번호도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면 대손 충당금은 109번 이렇게 플러스 1번으로 코드 번호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여기에서 외상매출금 오른쪽에 있는 이 금액은 외상매출금의 잔액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이 외상매출금에 못 받을 금액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괄호 안에 표시해서 마이너스 되는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99만 원은 100만 원에서 만 원을 뺀 외상매출금의 무슨 금액? 장부가액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회 문제를 찾을 조회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외상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1번, 2번, 3번 중에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죠. 3번 99만 원이 장부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중요해요. 자, 마찬가지로 받으러움의 잔액은 50인데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은 5천 원으로 받으러움의 장부가액은 49만 5천 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론 문제, 분계 문제는 많이 풀어봤으니 이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리고 요구불 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이죠. 그 다음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현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그리고 3번은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 등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항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6번인데 미래는 8월에 영업을 개시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를 하였다. 8월 말 현재 회수할 수 있는 매출 채권의 잔액은 얼마인가? 즉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외상매출금 또는 받으럼 이 두 가지를 합한 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외상매출금, 받으럼 둘 중에 뭐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8월 2일에 우리에게 제품 500만 원을 외상으로 납품했다. 자, 외상으로 납품하게 되면 분계를 대변의 제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은 증가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8월 4일 납품한 제품 중 하자가 발견되어 10만 원이 반품됐다라고 하죠. 자, 그럼 반품됐고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했다고 하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리고 차변의 매출 환입 및 내누리 이와 같은 회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즉 외상 매출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된 거죠. 그럼 이 금액은 감소를 시켜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월 20일 우리의 외상대금 300만 원을 회수 시 조기자금 결제로 인하여 약정대로 5만 원을 할인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받다. 자, 분계를 해본다고 치면 일단 외상대금을 결제를 했으니 회수를 했으니 외상대금을 회수를 했으면 외상매출금이 감소해야 되겠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으로 다 받은 게 아니라 5만 원 할인해줬죠. 매출 할인 5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이라고 쓸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회수할 수 있는 매출 채권, 즉 매출 채권 잔액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외상매출금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감소했죠. 즉 300만 원 마이너스. 그래서 계산해보면 5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30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8번 볼게요. 주식회사 상록전자의 상장 주식 10주를 한 주당 56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거래 수수료 5만 6천 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해당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뭐라고 회계 처리해야 해요? 그렇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 개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든 거래 수수료. 자, 여기 단기 매매 증권에 포함시킨다, 따로 쓴다. 따로 쓴다. 어떤 개정 과목으로? 수수료 비용
코드 번호까지 하면 900번대 영업 외 비용으로 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지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매매증권, 수수료 비용, 보통예금 계정 과목이 모두 쓰였으니 사용되지 않은 계정 과목은 2번 만기보유증권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지금 9번인데 단기매매증권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면 보유 중에 수취하는 배당금과 이자는 영업의 수익으로 배당금 수익, 이자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죠? 동그라미.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우리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또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영업 외 비용 또는 영업 외 수익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면 결산 시점에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올바른 표현이죠. 자, 취득 후 보유 과정에서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재분류를 하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12번은 단기매매증권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한 현황이다. 1년의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기 기중 단기매매증권 100주를 주당 1,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그럼 취득 시 분개를 한번 보면 현금 취득했으니 대변의 현금, 그리고 금액은 1,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10만 원이 맞죠. 차변에도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언급을 해줬으니 10만 원 이렇게 단기매매증권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겠네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 2번. 자,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증권 한 주당 시가는 1,200원이다. 그러면 200원이 증가가 됐는데 200원만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100주 곱하기 200원이면 2만 원의 단기매매증권을 증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2만 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만 원. 그러면 올바른 분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2기 기중 단기매매증권 50주를 주당 1,500원의 현금을 받고 처분했다. 자, 그럼 일단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했기 때문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쓰는 건 맞겠죠. 자, 그런데 금액을 지금 잘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장부에 처음에 10만 원이라고 써놨지만 1,200원으로 올라서 지금 장부에 써져 있는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12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는 몇 주예요? 100주죠? 100주인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50주, 즉 절반을 팔았다고 하면 이렇게 5만 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얼마를 지워야 해요? 6만 원을 지워주셔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00주 팔았다고 하면 12만 원 지우면 되지만 이 12만 원이라고 적혀져 있는 100주 중에서 절반을 팔았다고 하니 6만 원을 장부에 적어서 지워주셔야 하고, 그리고 차변에는 마찬가지로 이 50주를 1,500원 받고 팔았다고 하니 75,000원, 그리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죠. 15,0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틀린 분개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증권 한 주당 시가는 1,100원으로 100원 떨어진 만큼의 50주만큼의 금액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주식 수도 이제 고려해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볼게요. 나라가 단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이다. 그리고 기말 단기매매증권 평가 시 올바른 손익은 얼마인가? 자, 그럼 문제 보면 금나와라 뚝딱 주식은, 자, 지금 우리가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액면가액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액면가액 볼 필요 없고, 내가 10만 원에 취득했는데 얼마가 됐나? 8만 원이 됐네? 그러면 마이너스 2만 원이 됐네. 그럼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2만 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은도깨비 주식은 2만 원에 샀는데 얼마가 됐지? 3만 5천 원이 됐네. 그러면 플러스 15,000원이 된 거죠. 15,000원 플러스 15,000원이 됐죠. 그러면 플러스 15,000원 마이너스 2만 원 해서 마이너스 5,000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5,000원이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17번은 X1년 5월 5일 현재 주식 수와 주당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날짜 기준의 주식 수와 주당 금액을 계산하라고 하니 하나씩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갑의 주식을 작년 8월 5일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자,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액면가액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득한 금액이 100주 곱하기 10,000원이면 얼마예요? 여기는 자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어놨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식 수까지 같이 적어보면 주식 수도 물어봤으니까 주식 수가 지금 몇 주예요? 100주. 그러면 주당 10,000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주당 10,000원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의 주식을 12월 31일 주당 공정가치가 7,700원이 됐다. 자, 7,700원이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금액을 7,700원 곱하기 몇 주? 100주. 그러면 77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장부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식 수는 똑같으니까 100주 그리고 7,7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연도 5월 5일에 이날 기준으로 지금 주식수랑 주당 금액을 물어봤죠. 자, 5월 5일에 무상으로 주식 10주를 수령하였다. 자, 무상으로 우리 공짜로 주식을 받게 되면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자, 금액은 동일하게 77만 원. 이렇게 적고 주식 수만 지금 몇 주예요? 110주, 10주가 늘어났다 이렇게 주석에 적게 돼요. 그리고 단가 계산만 새로 하게 되는 거죠. 단가 계산은 7,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새로운 지식은 내가 주식으로 뭔가 주식을 수령하게 되면 무상으로 주식을 수령하게 되면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해서 뭔가 이 금액을 증가시켜 주는 게 아니라 금액은 그대로 있대 주석에 주식 수와 단가를 이렇게 새로 계산을 하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부분은 자본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그래서 주식 수는 110주 그리고 주당 금액은 7,000원이니 답은 3번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9번. 자,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돈 받을 거 채권에 대해서 설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1번 가수금 계정 과목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계정 과목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0번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기말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다음에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우리가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하냐?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 금액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죠. 그리고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인데 이 대손충당금은 이제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는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자, 그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것. 자, 손익계산서의 구조도 아셔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매출액.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여기에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우리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고 이 이후에 이제 또 계산식들이 쭉 적혀져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 자,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변동되는 항목을 물어봤는데 지금 매출액 변하지 않죠. 얘보다 위에 있는 항목이니까 매출 원가 변하지 않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뺐을 때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자, 그럼 매출 총이익도 판관비보다 위에 있으니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영업이익만 변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2번 볼게요.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미수금 기말잔액 4,500만 원에 대하여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기초 대손충당금이 40만 원이 있었고 단기 중 32만 원 대손이 발생되었다면 보충법에 의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로 옳은 것은 즉 우리 보고 12월 31일에 어떤 분계를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일단 4,500만 원에 곱하기 2%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셔야 되겠죠. 이 금액은 지금 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90만 원만큼 장부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해놔야 하는데 그 금액을 계산했다고 해서 그걸 다 설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기중에 있는 금액을 확인해 보니 기초에 40만 원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 40만 원에서 32만 원이 감소하게 되죠. 즉 우리한테 지금
이 설정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예요? 40에서 32만 원 뺀 8만 원이 잔액으로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90만 원에서 8만 원을 뺀 금액인 82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82만 원을 설정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됐고, 금액은 이 82만 원이고 여기에서 미수금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6번 주식회사 한세의 기말 재무상태표 일부이다. 당기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즉 장부에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된 이 금액은 얼마인가를 물어보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대손충당금의 티계정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대손충당금의 티계정은 우리가 대손충당금의 원래 자리는 대변 그리고 감소하면 차변 이렇게 적히게 되고, 여기에 기초 그리고 기말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제 기중의 대손이 확정되면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위치에 오는 금액이 대손상각비로 설정하는 금액이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위치를 적어놓고 금액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초 대손충당금 금액이 73,000원이면 여기 위치에 73,000원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중에 대손 발생해서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킨 금액 3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금액은 이 금액을 지금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이 기말의 잔액을 이렇게 알려줬죠. 재무상태표 매출채권은 50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은 11만 원이다. 그러면 기말의 대손충당금 금액이 11만 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 우리가 차변과 대변 합계는 항상 같아야 한다는 그 대차평균의 원리 때문에 대손상각비는 67,000원 이렇게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7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까와 같이 대손충당금의 티계정의 구조를 보여주면서 빈칸의 금액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대손충당금 당기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된 외상매출금은 5,000원이다. 그러면 여기 4월 30일에 외상매출금의 이 금액이 5,000원 이렇게 적히는 거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에 75,000원, 차변에 75,000원,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는 그러면 25,000원이 대손상각비로 추가로 설정을 하는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볼게요. 28번에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였다. 그러니까 원래 금액보다 적게 설정했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설정한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 그러면 적게 설정한 이 분계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했으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지금 이 분계를 빼먹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대손상각비는 비용이고 대손충당금은 자산을 마이너스하는 차감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뜯어보면 비용이 원래 금액보다 적게 적혔다고? 비용이 적게, 즉 과소 계산된 거죠. 비용이 적게 적히게 되면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당기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되면 이익 입장에서는 마이너스하는 금액이 적어지니 증가하게 되겠죠. 즉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이 커진다. 자, 그러면 이 이익이 커지게 되면 또 어떤 영향이 있냐? 우리가 이익 발생한 금액, 즉 당기 순이익 중에 마감 절차를 거치고 나면 이 이익은 어디로 흡수가 돼요? 자본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익이 증가했을 때는 같이 자본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따로 자산을 마이너스하는 금액이 우리가 적게 적혔죠. 자산을 마이너스하는 금액이 적게 적혔기 때문에 자산은 원래 금액보다 어떻게 적혀요? 더 크게 과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 찾아보면
지금 자산이 과대니까 아니고 자본이 과대니까 아니고 당기순이익이 많아진다. 올바른 표현이죠. 얘는 적어진다고 하니까 틀린 표현이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과소설정 또는 과대설정 또는 과소설정 또는 과소계산, 과대계산 같이 이제 뭔가 틀렸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계산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실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당좌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 과목들을 쭉 보고 그리고 새로운 개정 과목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과 더불어 한층 더 어려워진 분계와 한층 더 어려워진 이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자, 당좌자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당좌자산 실무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회사는 뽀송테크, 회사 코드 8000번 맞는지 프로그램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2월 1일이죠. 날짜 먼저 쳐볼게요. 문제에서 주식을 취득했는데 취득한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죠. 이럴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는데 취득했을 때 장부에 적어야 하는 금액은 우리가 취득한 가격, 즉 300만 원으로 적어주셔야겠죠. 하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면 3번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300만 원, 3 플러스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날짜 2월 2일이죠. ESC 누르고 E 엔터, E 엔터. 문제 한번 볼게요.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증가시켜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주식을 100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취득하면서 매입 수수료 5만 원을 포함하여 100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자산을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들어간 돈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서 적지만 예외가 딱 하나, 즉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취득할 때 든 수수료를 900번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분계를 할 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적어주시고 매입 수수료 5만 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5만 원. 그 다음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000만 원. 하변에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984번 수수료 비용으로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5만 원.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2월 3일이죠. 날짜 먼저 변경할게요. 3 엔터. 문제에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던 주식을 처분했다. 즉 단기 매매 증권 처분에 관련된 분계이죠. 그러면 취득할 때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할 때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취득했을 때 장부에 적었던 그 가격, 즉 장부가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취득한 다음 결산을 해서 결산일 공정가액으로 한번 평가를 해줬다고 하면 결산일 기준의 금액으로 장부에 적어주시면 되고 단기 취득하고 단기 처분했다면 단기에 취득한 금액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결산을 했다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한 주당 구입가 10,000원으로 장부에 적어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1000주에 10,000원이니 10,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받은 돈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으로 1,200만 원에 처분했네요. 그러면 보통예금 1,200만 원 증가. 그리고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주식을 1,200에 팔았기 때문에 200만 원 처분 이익이 발생했겠죠. 또는 차변 대변 금액을 비교해서 대변이 200만 원 비어있네. 그러면 수익자리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겠구나 이렇게 개정 과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입력해 보면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000만 원, 하변에는 보통예금 그리고 1,20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번은 2월 4일입니다. ESC 누르고 날짜 변경해 볼게요. 문제에서 일시 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전부 처분했다.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일시 보유 목적이기 때문에 취득했을 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처분할 때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장부에 적어주는 금액은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 즉 장부가액인데 문제에서 장부 금액이 16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16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받은 돈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 예금 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받은 금액은 주당 15,000원이기 때문에 15,000원 곱하기 주식 100주, 즉 15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주식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5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다. 그러면 현금 감소했으니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수수료가 들었으니 차변에 수수료 비용 이렇게 써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별도의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을 쓰려면 상품 또는 제품 판매, 즉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된 판매에서만 해당 계정 과목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 거래에서는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단기매매증권이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 유형자산이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 처분손익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다음에 써야 할 계정 과목은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인데요. 차변, 대변, 금액 비교를 해보니 차변이 금액이 비어있죠. 그래서 차변 자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네요. 금액 입력해보면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160, 그리고 대변의 현금 5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150, 나머지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2월 5일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식을 전부 처분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처분과 관련된 분계인데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니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시면 되겠네요. 분계해보면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먼저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은 장부에 적혀져 있는 장부가액을 적어야 하는데 문제에서 장부가액은 취득한 가액이죠. 그래서 한 주당 취득가액이 7,000원. 여기서 취득한 수량이 5,000주이기 때문에 7,000원 곱하기 5,000주, 즉 3,500만 원으로 적어주셔야 하고 여기에서 취득 시 거래 수수료가 35,000원 들었다고 해서 취득 원가가 3,500, 35,000원이 아니죠.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거래 수수료는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금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3,500만 원, 그 다음 차변에 처분하고 3,7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죠.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3,700만 원 이렇게 작성하신 뒤 차변과 대변 금액을 비교해보니 대변의 금액이 200만 원이 남네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수익자리니 처분이익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2월 5일로 변경해서 입력해 볼게요.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금액은 3,500,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3,700,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6일 날짜 한번 변경해 볼게요. 문제에서 지난테크에 단기 대여하면서 대여라는 말은 빌려줬다는 거죠. 타임 발행 당좌 수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빌려준 돈이 늘어났으니 대여금인데 단기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고 6개월 후에 회수한다고 나와 있으니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다고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단기 대여금 금액은 1,000만 원. 거래처 지난테크로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회계장부의 현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현금, 나갈 때도 현금 이렇게 대변에 현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의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지난테크 금액 1,000만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2월 7일 7번 문제 날짜로 변경해 볼게요. 문제에서 지난테크에 대한 외상매출금 1억 1,500만 원을 전액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이걸 대여금으로 바꾸기로 한 거니 외상매출금을 감소, 대여금을 증가. 그런데 대여금이 9개월 만기이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분개해보면 외상매출금 감소니 대변의 외상매출금, 지난테크 1억 1,500만 원,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증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거래처도 지난테크 해주셔야 되겠죠. 입력해보면 차변의 단기 대여금, 거래처 지난테크 금액은 1억 1,500, 대변의 외상매출금, 지난테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8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지난테크의 제품 매출 외상 대금 400만 원 중 300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고 100만 원은 금전 소비 대차 계약 1년 대여로 전환하였다. 그럼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고 대여금으로 받은 거죠.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고 일부는 어음으로 받고 일부는 대여금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지난테크 금액은 400, 차변에는 해당하는 동일한 회사의 어음을 받은 거니 받을 어음 지난테크 금액은 300.
나머지는 대여금으로 전환을 한 거니 단기 또는 장기 대여금인데 1년 대여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이겠죠. 단기 대여금 진한테크 100만 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입력해 보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진한테크 금액은 400, 차변에는 받으러움 진한테크 금액은 300, 나머지는 단기 대여금 진한테크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은 2월 9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문제 보면 바삭전자의 외상 매출금 중 1,000만 원은 자기압 수표로 받고 500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고 자기압 수표와 보통예금이 증가했다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바삭전자 그리고 차변의 현금, 자기압 수표는 현금이니 현금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차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면 차변의 현금 금액은 1,000, 그리고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500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대변은 외상매출금, 거래처 바삭전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2월 10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바삭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1,200만 원 중 700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 당좌 예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변의 외상매출금, 바삭전자 그리고 차변에는 해당하는 회사 어음으로 받았으니 받을 어음이겠죠. 받을 어음, 바삭전자 700만 원. 나머지는 당좌 예금으로 회수했으니 당좌 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당좌 예금 입력 한번 해보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 바삭전자 금액은 1200, 차변의 받을 어음, 거래처 바삭전자 금액은 700, 나머지는 당좌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1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바삭전자에게 받은 약소금 135만 원의 만기가 돼서 당좌수표로 수령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받으러움이 감소하고 타임 발행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이니 현금이 증가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대변에 받으러움 바삭전자 135만 원, 차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받으러움 바삭전자 금액은 135만 원, 차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으로 회수했다, 당좌 예금으로 입금됐다 그러면 당좌 예금이 증가, 당좌 수표로 수령했다 그러면 현금 증가,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12번 날짜 2월 12일 변경해 볼게요.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 바 바삭전자의 받으러움 1,500 중 추심 수수료 1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만기가 다 된 어음을 은행에 가져가서 돈을 받는 걸 추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핵심은 추심했을 때 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 만기가 다 안 됐는데 돈으로 바꾼, 할인했을 때는 할인할 때 든 수수료,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추심이고 받으러움을 줬으니 대변에 받으러움 먼저 적어볼게요. 바삭전자 금액은 1,500,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보통예금, 그리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 1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 바삭전자 금액은 1,500, 차변에 수수료 비용 800번대 831번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15만 원,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3일 제품 매출하고 받은 받으러움 500만 원을 금빛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전 문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심할 때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 800원대, 할인할 때 든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기억해 주세요. 분기해보면 받으러움이 감소했으니 대변에 받으러움 500만 원, 바삭전자 거래처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차변에는 할인료 먼저 적어볼게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20만 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3일로 변경해서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 바삭전자 금액은 500,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20,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4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바삭전자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품 매출로 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브리건설 발행의 약소금 2천만 원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먼저 외상매입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는 차변의 외상매입금 바삭전자 2,500만 원. 그 다음에 결제하기 위해서 브리건설 발행의 약소금을 줬는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이라고 하니 해당하는 어음은 차변의 받으러움 이렇게 적혀 있겠죠.
감소하기 위해서는 대변에 받으러옴, 불이건설, 금액은 2천만 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바삭전자, 금액은 2,500. 대변에는 받으러움, 거래처는 불이건설이죠. 금액은 2,00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2월 15일 날짜 면접 변경해 볼게요. 바삭전자의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을 바삭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약속어음인데 불이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1,000만 원을 배서양도 받았다라고 하네요. 외상매출금 대신 어음을 받은 거니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매출금 바삭전자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어음을 받았으니 차변에 받을 어음인데 이 어음이 바삭전자께 아니라 불이건설 어음이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인데 거래처를 불이건설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네요. 금액은 1,000만 원. 입력해보면 차변에 받을 어음, 거래처 불이건설. 금액은 1,000,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바삭전자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변경해 볼게요. 2월 16일 불이건설에 대한 미지급금 5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받으러움 진한테크 거를 4천만 원 배서양도 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불이건설 미지급금을 감소시켜줘야 하니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는 불이건설, 금액은 5천. 대변에는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 했으니 대변에 받을 어음 감소, 거래처는 진한테크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4천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불이건설. 금액은 5천, 대변에 받으러움은 진한테크, 금액은 4천,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서양도 등의 문제가 나올 땐 거래처 입력에 주의해 주셔야겠죠. 17번 2월 17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리브물산으로부터 원재료 1,600만 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런데 계약금 16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 감소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금액은 16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계약금 성격으로 준 돈은 원재료라고 쓰시면 안 되고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리브물산 입력해보면 차변에 선급금, 리브물산 금액은 160, 대변에는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18일 원재료 400만 원을 구입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4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재료를 구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원재료 금액은 400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이렇게 차변의 선급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계약이 성사가 됐을 때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선급금, 리브물산 금액은 40.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하니 대변의 지급어음, 리브물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짜 18일로 변경해서 입력해 볼게요. 차변의 원재료 금액은 400. 대변의 선급금, 거래처 리브물산 금액은 40, 나머지 대변의 지급업, 리브물산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9번 2월 19일 영재안전에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기계장치를 외상 처분한 대금 700만 원이 회수기일 도래하여 전액 당좌예금 계좌로 받았다. 여기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발생한 외상대금은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장부에 적혀져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이라고 써져 있는 계정 과목을 감소시켜줘야 하니 대변의 미수금, 영재안전 금액은 700, 차변에는 당좌예금으로 받았으니 당좌예금 7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분계 입력해보면 차변의 당좌예금 700, 대변의 미수금, 영재안전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날짜 2월 20일 영업부 직원 박종호 씨에게 3일간 지방 출장에서 사용할 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복귀 후에 정산할 예정이므로 임시계정 과목 사용하며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라. 지급한 돈이 있지만 해당 내용이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임시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죠. 돈 나갔으니 대변에 현금 50만 원, 차변에는 가지급금. 문제에서 거래처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여기에 가지급금 거래처를 박종호라고 써줘야지만 거래처 입력 생략한다고 하니 가지급금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가지급금 금액은 50,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1번 2월 21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문제 보면 박종호 씨가 출장에서 돌아와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 실제 사용한 교통비 및 숙박비 47만 5천 원과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를 입력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가지급금이 발생했을 때는 차변의 가지급금, 정산할 때는 대변의 가지급금이 되겠죠.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 입력하라고 했으니 박종호 그리고 금액은 50,
그다음 차변에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는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 쓸 수 있겠죠. 여비교통비. 그리고 영업부 직원이기 때문에 800번대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47만 5천 원.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회수했으니 차변에 현금 증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입력해보면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 박종호, 금액은 50,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800번대, 금액은 47만 5천 원. 그리고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2월 22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고가 8만 원이 더 많았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항상 장부를 수정해서 실제와 동일하게 맞춰줘야 하죠. 그런데 장부보다 실제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 장부 잔액에 많은 금액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즉 현금을 증가시켜줘야 하니 차변의 현금 금액은 8만 원. 그리고 대변에 해당하는 원인을 알 수 없을 때에 기중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 과부족 8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프로그램에도 입력해 보면 차변의 현금 8만 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8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2월 23일이죠. 날짜 변경해 볼게요. 매출처 삼보상사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2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며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만 원이다. 이렇게 대손 처리, 대손 발생이라고 하면 해당하는 채권 외상매출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을 장부에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즉 대변의 외상매출금, 삼보상사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대손 처리할 때는 해당하는 채권에 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 우선 감소를 시켜주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만 원 있죠. 그러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50만 원 먼저 없애주고 50만 원, 그리고 부족한 150만 원에 대해서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은 대손 상각비, 그 외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이니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 보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삼보상사 금액은 200.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인데 입력하실 때 팁이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면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이면 플러스 1번 코드인 109번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조금 더 빨리 입력할 수 있겠죠. 금액은 50. 그리고 차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24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삼보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단기대여금 5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300만 원이며 대손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위와 동일하게 단기대여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으니 단기대여금을 장부에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단기대여금, 삼보상사 금액은 500.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대여금에 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상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300만 원만 있다고 하니 300 적어주시고, 부족한 200만 원은 이렇게 적어주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입력해보면 대변의 단기대여금, 거래처 삼보상사 금액은 500. 차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마찬가지로 단기대여금 코드번호 플러스 1번이니 115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단기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입니다. 금액은 300. 그리고 차변의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2월 25일이죠. 날짜 변경해주고 전년도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1,500만 원이 당사의 보통예금에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대손이 확정됐는데 다시 회수가 되면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켜 주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 차변의 보통예금 1,500 써주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을 증가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500.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으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즉 109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2월 26일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18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 납부하였다. 법인세 납부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법인세를 중간에 납부하는 금액이거나 또는 회사 입장에서 원천 징수를 당한 세금은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쓰기로 했었죠.
되겠죠. 그래서 입력해보면 보통예금으로 이체 납부했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감소죠. 그리고 차변에는 선납세금 이렇게 금액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선납세금 금액은 180,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월 27일 날짜 변경하고 입력해 볼게요. 하나은행의 이자 수익 중 원천징수세액 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5만 3,8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세금이죠. 그러면 이자 수익 발생했으니 대변에 이자 수익, 그리고 차변에는 원천징수세액은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자산계정 과목 써야 되겠죠. 46,200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 보통예금 25만 3,800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선납세금 46,200원, 차변에 보통예금 25만 3,800원, 대변에 이자수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8번 2월 28일 하나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금일로 만기가 되어 다음과 같이 해약하고 해약금액은 모두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원천징수 당한 금액,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금액은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정기예금 만기 해지까지 같이 적어줘야 하니 일단 정기예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대변에 정기예금 5천만 원, 그리고 이자 발생했으니 이자 수익 400만 원, 그리고 원천징수 당한 세액은 선납세금이죠. 61만 6천 원. 나머지 금액은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다고 하니 당좌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보면 대변에 정기예금 5천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400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 금액은 61만 6천 원. 나머지는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전산회계 2급에서 사용했던 계정 과목들이 그대로 나오지만 분계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졌으니 손으로도 풀어보고 프로그램에 입력까지 해보셔야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